자기가 먹은 것보다 훨씬 억울하게 많이 찌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실제 제가 비만 클리닉에서 환자들을 보다 보면 100kg가 넘는 여성분들이 있는데 식이 상담을 해보면 저보다 적게 먹고 있어요. 에? 실제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보통 무슨 얘기예요? 체질 잘못하고 났다. 그렇지. 또 부모님 잘못 만났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까지 체질 탓, 부모님 탓 엄하게 하셨는데요. 오늘 정확하게 그 원인을 알려드려서 억울함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내부 공개입니다. 비만세균. 물만 마시 살찌는요. 당신 몸속에 비만세균 때문이다. 비만세균. 그런 게 어딨어. 네, 정말 물만 먹어도 살찌는 사람의 몸을 살펴봤더니 그 장 속에 비만세균이 있었습니다. 네, 저기 처음 들어보는데. 남희석 씨 그 가시나무새라는 노래 아시죠? 가시나무새. 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우리 그 가시나무새. 인간들의 몸 속에는요 네. 또 다른 거의 100쪽에 달하는 장내 세균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 세균들은 크게 하는 역할에 따라서 두 가지로 비만을 유발하는 퍼미큐티스라는 균하고요, 비만을 억제시켜주는 박테로이데테스라는 균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균의 종류가 누가 더 우세하느냐에 따라서 내 몸이 비만 체질이 되기도 하고요, 살이 안 찌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많이 먹어서 살찌는 건 당연한 건데 많이 먹지 않는데도 살찌는 이유는 이 비만 세균이 바로 이 기초 대사율을 조정하는 데 관여를 하는 거죠. 비만 세균 검사를 했습니다. 자, 결과입니다. 비만세균 검사표 결과 공개합니다. 폐스균. 이경미 씨는 뭐? 와. 이게 뭐예요? 지금 파란 건 뭐고 빨간 건 뭐예요? 설명을 해드릴게요. 빨간 거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거지. 자, 정광자 씨의 경우에 보면 네. 앞에 89.4% 높게 나와 있는 게 바로 비만 유발 세균. 저렇게 차이가 나. 그리고 반대로 그러면 상대적으로 얘들이 합쳐져서 100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하나가 높으면은 하나는 낮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뒤에 나오는 10.6%가 비만 억제 세균이에요. 세상에. 이게 거꾸로면 좋겠는데 완전히 반대로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경미 씨 같은 경우는 반대로 비만을 유발하는 세균은 7%밖에 안 돼요. 근데 비만을 억제하는 세균이 거의 93%를 차지하고 계시는 거죠. 아니 이 그래프를 두 분이 직접 보시니까 어떠세요? 충격이 너무 커서 너무 수치가 저렇게 나올 줄 몰랐어. 네이처지에 발표된 논문을 보면 정상인들의 경우에는 비만 유발 세균, 그러니까 퍼미큐티스균이 30% 정도를 보통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비만인 사람들의 검사를 해보면 거의 90% 이상으로 높게 나온다는 거죠. 지금 정광재 씨 같은 경우도 정상인의 거의 3배 정도 올라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경미 씨는 정상인 중에서도 낮게 나오는 거죠. 오히려 낮아서 조금 더 비율을 맞춰줘야 되는 거죠. 아니, 꼭 그렇다기보다는 살이 찌기가 힘든 상태로 그게 본인이 힘들다고 느끼면 또 조금 보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요, 제가 그게 왜 어떻게 잡을 수 있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자, 보통은요, 참 재밌는 게 제가 비만 클리닉을 하다 볼 때 거의 찾아오는 환자들의 4분의 3, 그리고 40대 이후라면 거의 다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바로 이걸 앓고 있어요. 이 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몸속에 비만 세균도 많아지고 몸은 붓고 기초 대사율은 떨어지고 내가 적게 먹는데도 불구하고 살은 안 빠지는 거죠. 뭔가 이거 궁금한데요? 네. 궁금한 증상이. 이게 바로 습담증이라는 거예요. 습담이라는 얘기는 들어보세요. 담 걸렸다 이런 얘기 많이 담 들어보시죠. 걸린 건 알았고. 근데 어느 정도는 이게 더 발전한 건데요. 습담이란 건 뭐냐면 우리 몸의 체액이 기능이 원활하지 못해서 병리적으로 변한 건데 이 환경이 바로 비만 세균이 좋아하는 환경하고 일치해요. 이 증상이 생기게 되면 몸에 잘 붓게 되고 식욕은 땡기고 기력은 떨어지고 체중은 자꾸 늘어가는 그 상태로 되기 때문에 이 환경 자체가 비만 세균이 잘 생기는 환경이기도 하고 그 세균 자체가 늘어나 있는 환경이 바로 습담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섭담. 습담. 습담. 네. 전 습담증이라 그래갖고 여기 곁담. 나도 그게가 있어. 나 그게가 있어. 많이 나는 뭐 이런 건 줄 알았어. 그러니까 습담증이 있으면 비만 세균이 더 증식하기가 쉬워진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비만 세균이 잘 증식하기도 하고 습담증이란 말 자체는 비만 세균이 늘어나 있는 비만 세균 자체까지도 다 포함한 개념이에요. 좋습니다. 지금 이게 비만에 관련된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를 검사를 받으려면 분명히 돈이 듭니다. 이거 세균 알아보려고 뭐 검사 받으려고 돈 쓰기는 너무 아깝고 좀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 좀 있습니까? 내가 습담증인지 아닌지 잘 모르실 거잖아요. 간단하게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궁금해. 자, 화면 보시죠. 음식을 먹지 않아도 속이 더부룩하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보통 음식을 많이 먹어서 과식을 해서 더부룩한 거에 당연한 얘기인데요. 많이 먹지 않는데도 항상 소화가 안 되면서 가스가 차고 속이 항상 더부룩해요. 있어. 자, 이럴 때는 자기 장 속에 다른 생명체가 있지 않는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외계인. 두 번째 보시죠. 두 번째 생사. 대변이나 소변을 봐도 개운치 않다. 이런 분들은 맞아요. 어르신들 중에 꽤 있으실 텐데요. 화장실 나와서 단추 닫다가 다시 들어가요. 이건 많아요. 그치. 네, 근데 사실- 그것도 괴롭거든요. 비만 세균이 자리 잡고 있는 집이 장이잖아요. 그쵸. 대변에 문제가 있는 비만, 고도 비만일 때는 특히 과민성 대장증후군, 변비나 설사를 반복해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전반적으로 뭐 수액 대사가 안 되기 때문에 소변도 썩 개운치 않을 수 아니,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이니까 대변은 이해되는데 진짜 소변은 왜? 왜냐하면 아까 습담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 몸에 수액을 조절하는 건데 얘가 정체가 돼서 잘 안 나오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고도 비만인 분들 진찰하다 보면 소변이 시원하지 않아요. 밤에 자주 봐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네, 그게 저예요. 다음 보시죠. 음주를 즐기지 않는데도 지방간이 있다. 술 안 마셔도 네, 주기적인 건강검진 하는데 간혹 이런 질문하세요. 저는 정말 기름진 거 별로 안 먹는데 자꾸 지방간이라고 나와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 아까 뭐라고 그랬죠? 장애에 있는 비만 유발 세균은 똑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훨씬 더 당분이나 지방을 만드는 흡수율을 높이는 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먹는 거에 비해서는 자꾸 지방이 몸에 쌓여서 지방간으로 가는 경우에는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요. 몸이 잘 붙는 편이다. 원래 또 살찐 사람들이 붓기도 잘 부어요. 아이, 나는 이거 솔직히 안 믿어. 살이야. 이 살이야 그러면 아니야 부어서 그래 라고 근데 하잖아요. 진짜 이 붓기가 안 빠지고 살이 되는 경우도 그거는 있어요. 남희석 씨가 체중이 안 늘어봐서 그러세요. 진짜. 그러니까 실제 비만이, 그러니까 지방이 많은 분들이 이중과에 시달리는 게 안 그래도 몸에 지방, 기름도 많은데 수액 대사가 안 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잘 부어요. 아니 이게 물도 많아요. 10년 붓는 건 이상하지 않아요? 10년째.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쉽게 뭘 조금만 먹어도 잘 부어서 표시가 금방 눈두덩이가 붓는다든가 저녁 되면 다리가 통통 부어서 신발이 맞아. 꽉 낀다든가 그런 건 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반지 안 들어가는 경우 흔하게 똑같이 겪게 먹었는데 되시죠. 식구들은 괜찮은데 나만 맞아요, 부어. 이러면은 약간 의심이 되는 거죠. 자, 다음은요. 매사 의욕이 없고 욕도 감퇴했다. 이런 MC의 노력이 19세를 네. 15로 낮출 수 있다. 이게 참 재밌는 게 보통 여성 환자분들과 남성 비만 환자분들이 다 앞에 1, 2, 3, 4는 보통 여자분들이 오는 이유예요. 네. 근데 남자분들은 별로 신경 안 쓰고 계시다가 꼭 5번에 걸리면 그때 열심히 오세요. 내가 요즘 왜 이렇죠? 이러고 오시는데 실제 비만, 고도 비만인 분들은 근력은 더 떨어져요. 오히려 힘이 없어요. 스태미나가 떨어져요. 그리고 엔진은 요만한데 몸을 거하게 이제 끌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실제 기어 증상, 기운 떨어지는 증상을 훨씬 더 많이 호소하시기 때문에 매사 의욕도 없고 피로 뭐 이런 것도 많이 느끼시게 되고 떨어지게 되죠. 뒤에 욕. 선생님 지금 5가지가 나왔는데 이 중에 몇 개가 걸리면 습담증을 의심해봐야 되나요? 여기에서 3가지 이상이라면 이제 습담증이라고 정확하게 확진을 하실 수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어떤 걸 먹으면 좋을지 이 섬유소가 많은 음식을 먹어라 라고 이제 추천을 해주시겠죠. 섬유소가 많은 음식은 뭐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건 알지만 오늘 제가 해드릴 얘기는 뭐냐면 네. 비만 유발 세균은 어. 줄여주고 우리 몸을 스스로 해결해주는 비만 억제 세균은 잘 늘려주는 똑똑하고 착한 식품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바로 잠시 후. 장 속에 살고 있는 나쁜 비만 세균은 잡고 비만 억제균은 살려주는 특급 식품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경은 선생님 소개해 주시죠. 자, 이게 뭐냐면요. 바로 발효 폴리페놀입니다. 바로 발효 폴리페. 제가 발음하면 다 할 수 있어요. 네. 폴리페놀은 되게 많이 들어본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식물들 보면 왜 빨갛고 파랗고 보라색 너무 예쁜 색들이 많죠. 왜 식물은 이런 색깔을 가지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 예쁘라고. 먹으라고. 자, 식물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식물은 뿌리를 단단하게 땅속에 박고 있기 때문에 얘들은 자외선이 있어도 어디 피하지도 못해요. 추위에 의해서 뭘 입을 수도 없어요. 포식자들이 와도 잡아먹혀야 돼. 꼼짝을 못해. 얘네들이 스스로 광합성을 하는 단계에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낸 식물 영양소가 바로 폴리페놀인데요. 이 폴리페놀은 바로 색깔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콩은 검은색, 그다음 블루베리의 청자색, 사과의 빨간색, 이런 폴리페놀 영양 성분들이 우리가 먹게 되면 우리 몸에도 들어와서 여러 가지 이로운 일들을 해주는데 예를 들면 노폐물을 제거해줘요. 콜레스테롤을 줄여주고 비만을 줄여줘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 듣다 보면 폴리페놀이 하는 일이 뭔가요? 비만 유발 세균이
먹을 먹을거리를 다 없애버리는 일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연히 이어지겠죠. 왜 폴리페놀을 먹어야 하는지. 네. 야심차게 준비했다는 비만세균 잡는 특급 베스트 3, 3위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짜잔. 짜잔, 오, 짜잔. 짜잔. 오. 색깔, 색깔. 뭘까요? 네. 짜잔. 짜잔. 오. 색깔, 색깔. 뭘까요? 네. 색깔이 되게 예쁘네요. 이게 약간 붉은색 진한 게 네. 있고 약간 흐리흐리한 게 있어요. 아주 좀 따뜻한 느낌도 있고. 네. 자, 이게 뭔가 궁금합니다. 이게 뭡니까? 자, 이게 바로요. 네. 홍차와 녹차입니다. 맞췄어. 그런데 녹차 홍차와 색깔이 녹차. 조금 다르죠. 녹차가 약간 네. 흐린데? 아니, 예. 녹색이 아닌데? 네, 녹차가 그 색이 나와요? 녹차, 일반 색깔 너무 녹차가 예쁘다. 아니고요. 바로 발효된 녹차와 홍차입니다. 어? 난 약간 홍차 같은데, 느낌이? 뭐 일반 녹차가 아닌데? 네, 일반 녹차랑 좀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마시는 녹차는 사실은 이제 볶아서 마시는 게 많지만 이 차는 특별하게 볶지 않고 발효를 시켜서 네. 예, 한번 과정을 거친 차인 거죠. 왜냐면 진짜 홍차도 마찬가지입니까? 이렇게 발효해서 먹어라. 네, 홍차 자체는 사실은 발효식품 자체예요. 홍차가 녹차잎을 발효한 것을 홍차라고 하죠. 녹차잎을 발효한 것을 홍차라고 하죠. 매일 그렇게 홍차 같은 이게 발효차를 한 잔씩 먹는 거는 아주 좋겠어요. 이거는요, 실제 발효차가 비만 세균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한 건데요. 네. 쥐한테 먹여봤어요. 비만 유발 세균을 하고 비만 억제 세균의 균을 봤더니 일반 시기는 이제 정상으로 나왔겠죠. 맞춰줘서. 근데 고지방 시기를 많이 먹으면 어떻겠어요? 살찌겠죠. 비만 유발 세균이 많이 생기겠죠, 몸속에서. 그래서 높게 나왔어요. 근데 특이하게도 발효 녹차를 같이 먹였더니 이 박테로이테스라고 우리 비만을 억제시켜주는 세균이 더 높게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일반 시기에다가 만약에 발효 녹차라든가 이런 걸 하게 되면 더 효과적일 예, 수도 더 있겠네요. 효과적으로 나오는 거죠. 이제는 네.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2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위. 뭐지? 뭐지?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네, 이제 향을 한번 맡아보시겠어요? 뭐야? 간장이 간장? 아, 보라색임. 얘는 그냥 와인이 아니고요. 바로 양파 와인이에요. 양파? 네. 말도 안 돼. 양파 와인이 예, 어딨어요? 양파를 양파 넣어서 냄새는 안 와인과 나요. 예, 양파를 합한 건데요. 자, 이거 뭐냐면 이 와인의 효능에 양파의 놀라운 효능이 합쳐진 거죠. 양파에는 항산화 성분이 강력하고요. 지방을 억제해주는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 채소 중에서도 특히 단백질 성분이 꽤 많은 채소예요. 마신 거는. 그 외국에서도 이거 굉장히 와인 같은 경우에는 몸에 좋다고 식사할 때 늘 한두 잔씩. 마시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본래 이 그 생양파를 포도주에 이렇게 넣어서 담가 마시는 거는 유럽에서는 예전부터 약 대신에 많이 써왔던 거예요. 저희가 약간 안 익숙하다고 보는데 왜 그럼 양파를 먹지? 이걸 꼭 와인에 담가 먹을까? 자, 레드 와인에 주목하셔야 돼요. 와인을 담을 때는 포도 씨부터 포도 껍질, 포도 알맹이 그리고 줄기까지 다 들어가서 이 폴리페놀이 굉장히 응축되어 있는 형태라는 거죠. 이 응축되어 있는 폴리페놀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서 장내 환경을 좋게 해주고 또 양파의 좋은 점과 같이 합쳐져서 얼마나 좋은 성분이 올라가겠어요. 사실은 저는 얘가 2위인 게 조금 안타까워요. 왜요? 만약에 술만 아니라고 하면은 술의 형태에서 조금 문제되는 것만 빼면 1위감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저희 그 네. 이것도 독특한 향이 있어요. 배즙. 제가 지금 발효한 거야. 네, 많이 따라드려야 돼요. 많이 따라드려야 돼요. 너무 향을 많이 맡았나 봐요. 아 어지러. 표정이 벌써 이거 신표정이 나와. 너무 많이 드렸다. 어떡하지? 와. 제가 지금 정신이 몽롱해서 너무 많이 따라 드렸는데. 코가 막히죠. 근데 보통 시초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식초를 가지고 있지는 않겠죠. 네. 이게 바로 천연 사과 발효식초입니다. 사과예요? 네네. 그래서 색깔이 약간 이렇게 뿌옇고 네, 약간 예쁘죠? 사과색 나는군요. 근데 왜 이 사과 시초가 1위인가요? 자, 보통 발효식품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뭐 술이라든가 알코올로 발효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또 당으로 우리 많이 하잖아요. 여러 가지 발효식품. 그런데 이 식초는요, 이 발효를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나 시킨 발효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분을 보면요, 이 주성분은 초산이기도 하는데 이 안에는 아미노산이나 사과산이나
호박산이나 주석산, 60여 가지의 여러 가지 유기산과 미네랄이 듬뿍 들어 있습니다. 예, 이 식초 2005년에 스웨덴의 한 대학 연구팀에서 발표한 걸 보면요. 식초가 체내 인슐린 반응을 감소시켜요. 그러면 혈당이 서서히 올라가게 될 거고 우리의 포만감도 높여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식초를 먹게 되면 식사량을 감소시킬 수가 있어서 다이어트 효과적이겠죠. 자, 또 하나 좋은 점이요. 연세 드신 분들 이렇게 위장 기능이 떨어져서 소화 잘 안 되는 경우 있는데 식초는 천연 소화제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소화 요소가 듬뿍 들어있죠. 그래서 장 운동이 안 돼서 변비가 있다든가 소화가 안 될 때 같이 그런 효능도 가지고 있는 착한 다이어트 식품입니다. 사실 그 외에 입에 좋은 음식이 몸에 안 좋다는 말도 어른들이 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또 그런 얘기도 하시거든요. 네가 필요하니까 입이 당기는 거야. 이런 말씀들도 하시고 맞아. 그럴 땐 허해서 먹어야 돼. 그래서요, 자, 여러분, 식욕 조절하는 거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특히 여성분들. 자, 여기에서 음식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작은 희소식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아주 간단한 행동 하나만으로 간단하게 식욕을 억제시킬 수 있습니다.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이마. 내가 막 계속 여기 두들겼어. 어떤 얘기입니까? 실제 미국의 세인트루크 병원 연구팀이 고도 비만인 남녀를 대상으로 이 실험을 했었는데요. 자, 남녀를 모아놓고 본인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을 상상하게 만들어요. 네. 그래서 그 식욕이 이게 항진될 거잖아요. 그걸 전체 그 이미지의 선명도를 가지고 점수를 매겨요. 내가 이 정도 선명하면 몇 점이라고 매긴 다음에 각자 지금 하신 그대로 어떤 군은 이마를 30초간 두드리고 어떤 군은 귀를 두드리고 어떤 군은 발가락을 두드렸어요. 이 선명도에 대한 점수를 다시 확인을 해봤더니 자, 다른 동작에 비해서 이마를 두드렸을 때 최대 10% 이상 감소가 되었다고 보고가 나왔어요.